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다이어리를 쓰면 멋진 어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멋진 어른의 하루 프로젝트 J. 브랜딩 노트를 어떻게 쓰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거를 만들었는지 이유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사업자고 하루 일정들을 좀 자유롭게 보내는 사람이다 보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다이어리는 뭔가 직장인들의 하루 패턴이나 학생들에게 맞춰져 있는 다이어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업자를 위한, 프리랜서들을 위한, 자유로운 사람들을 위한 다이어리를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나의 장점이나 취미나 개성들을 발전시키고 더 뾰족하게 만들어가는 데 관심이 많다는 공통점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브랜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브랜딩이라고 하는 거를 잡아가는데 좀 가이드 삼아서 도움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브랜딩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펜을 터치해 주시고 맨 위에 있는 이 브랜딩 노트라고 하는 탭을 터치해 주시면 이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우선 맨 처음에 있는 이 셀프 스텝 1부터 한번 터치해서 들어가 볼게요. 브랜딩 노트의 첫 번째 스텝은 셀프입니다. 나를 이해하는 파트인데요. 여기 아래에 있는 칸들을 채우면서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을 발견하고 떠오른 것들을 이곳에 적어 놓으신 다음에 언제든 펼쳐보시면서 여러분의 영감을 위해서, 인사이트들을 위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우선 여러분들 사진 넣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그림을 그려 넣으셔도 좋고, 그런 다음에 이름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펜 색깔을 조금 바꿔볼까요? 좀 밝은 색깔로 티나게 적어볼게요. 제 이름은 이다영이고요. 별명과 애칭을 일부러 한번 넣어봤어요. 네, 오글거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제가 브랜딩이잖아요. 브랜딩이라는 건 결국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는 어떤 애칭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는 그 메이플 스토리 게임 아이디가 이런 공개해도 되나? 하얀 금붕어였거든요. 민망하네요. 이 아이디로 굉장히 몇 년, 거의 초등학생 대부분을 보냈기 때문에 이 별명 한번 적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저를 불렀던 별명은 백곰이었어요. 하얗고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겨서 그런 별명을 붙여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별명은 따로 없었고 그냥 뭐 다요이 뭐 이런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뭐 사실 지금은 저를 제일 많이 불러주시는 애칭은 프로젝트 J죠.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정말 자주 얘기하는 갤럽 강점 검사, 여러분 다들 이제는 해보셨죠? 아직 안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꼭 강점 혁명이라는 책을 구매하셔서 5개의 강점을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강점은요, 순서대로 적응, 발상, 공감, 최상화, 수집이에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점도 한번 적어보시고요. MBTI도 한번 적어주세요. INFP입니다, 저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첫 번째 프로필이 완성이 되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역할입니다, 여러분. 여기 룰이라고 적어놨는데, 나의 인생에서 맡고 있는 또는 앞으로 맡게 될 역할을 적고 각 역할에 대한 정체성을 적어보세요. 정체성이란 내가 생각하는 이 역할의 목적 및 이상적인 방향성입니다. 여기다가 여러분 이름을 적으세요. 이다영. 역할 중에 하나로 저는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내년에 결혼을 하고 언젠가는 아이의 엄마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첫 번째 역할은 아니니까 한 3번째쯤에 적어볼게요. 뭐 아내나 엄마. 이 네모칸의 정체성을 써주시면 되는데, 기다려주고 잘 들어주며 지혜로운 결정들을 도와 아이가 독립적 존재로 커갈 수 있도록 묵묵히 돕는 사람이라는 저는 저의 정체성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좀 짧게 적어볼게요. 이건 이제 엄마니까 앞에다가 엄마라고 좀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아내. 이런 순서도 신경이 쓰인단 말이죠. 이렇게 해볼게요. 자, 또 너무 이렇게 좋아. 딱이에요, 이제. 자, 이제 여기 아내의 역할, 정체성. 내가 어떤 아내로 성장하고 싶고 보여지고 싶고 살고 싶은지를 적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좋은 아내는 지혜로운, 현숙한, 위로가 되는, 또 뭐랄까 중심을 잡는
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좀 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얼마 전에 그 한가인 씨가 TV에 나와서 연정훈 씨랑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이유는 뭐 누군가를 욕할 때 같이 욕을 해줘서 너무 좋다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뭐랄까요. 힘들었을 때 또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그 말에 공감해주고 잘 들어주고 같이 화답해주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내의 역할로 정체성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 먼저 역할들을 적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뭐가 있죠? 딸이 있어요. 딸. 그리고 저는 남동생이 있기 때문에 누나. 그리고 뭐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뭐 크리스천. 이런 식으로도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저의 또 한 가지의 정체성 역할 중에 하나는 프로젝트 J 대표라는 것.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대표가 되고 싶은지, 어떤 크리스천이 되고 싶은지, 어떤 딸, 어떤 누나가 되는 게 내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인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인생 10계명을 작성을 할 건데요. 이걸 왜 적냐? 영어로는 purpose입니다. 목적. 이 역할에 따라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싶은지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치관이라고 하죠. 이 가치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삶의 태도에서도 아주 큰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단순하게 그런 거 쓰는 거죠. 거짓말하지 않기. 그래서 늘 솔직하기. 그 다음에 여기 지혜로운 아내라는 걸 썼잖아요. 지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책을 가까이 하기.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써볼까요? 저는 프로젝트 J 대표의 역할로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눠주는 사람이라고 아주 뭉뚱그려서 말을 해볼게요.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면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만의 인생 10계명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 파트 3개는요. 살면서 어떤 일을 하면 가장 보람이 될까 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둔 영역이에요. 하고 싶은 일이라는 제목을 붙여봤고요.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로 좋아하는 거, 두 번째로 잘하는 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치관 아까 적어봤죠? 그것들을 채우면 그 3개의 교집합이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정의를 내려드리자면 흥미가 있고 더 많이 알고 싶고 재밌는 분야예요. 여기서 흥미라는 단어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흥미라는 것을 감정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슬프고 무섭고 또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좋아하는 일이 되면은 긍정적인 감정이어야겠죠. 저는 만약에 지금 좋아하는데 더 배우고 싶고 더 알고 싶은 분야가 뭐가 있을까 한다면 영상 편집이 있고요. 제품 디자인도 좋아해요. 유럽의 디자인이나 인테리어 찾아보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또 좋아하는 일 사진 찍는 거 이것도 기회가 된다면 좀 더 깊게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냐면 카메라거든요. 이게 같은 걸 수도 있는데 그냥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카메라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카메라 좀 그만 사라고 얘기할 정도고 네. 그래서 좋아하는 것들을 쭉 적어봤어요. 이렇게 적으면은 사실 분야라고 하기보다는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분야라고 하면은 카메라 수집하기 정도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뭘 적으실 때 무슨 일이라고 맞춰주시는 것이 훨씬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찾을 때 좋습니다. 단어나 아이템으로 물건으로 끝나지 않도록 무슨 일 이렇게 동사처럼 움직이는 모양으로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다 적어보셨다면 두 번째로는 잘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적어볼 거예요. 타고난 성향입니다. 애를 많이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기분 좋은 일을 말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또 애를 많이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노력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잘하는 게 있다?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기 적어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사임당님 유튜브 라이브를 듣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재능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대요. 나는 유튜브도 못해, 인스타그램에 글도 못 써, 블로그도 못해. 근데 그런 사람들도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에 태어난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새 BTS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드라마 때문에 영화 때문에 한국의 국격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서 우리가 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하며 사는지, 뭘 먹는지, 어디
어디를 가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조차도 여러분들이 내가 선택하진 않았지만 그냥 내가 태어나 보니까 한국 사람이야. 이것조차도 재능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잘하는 일을 실력적으로 또 어떤 자격증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좀 더 애를 쓰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당연하게끔 뭔가 하는 일이 있다면 이거는 남들보다 내가 배우면 좀 더 빨리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일로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쉽게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거에 있어서는 최대한 쉽게 가르쳐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청하기입니다. 2시간, 3시간씩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건 참 저는 많이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항상 컨설팅이나 수업을 하고 나면 보통 다 1대1로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 항상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다 들어주고 있냐요. 중간에 좀 자르래요. 그래서 제가 왜 자르냐고, 다 들어야 저분의 상황을 알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나는 별로 힘들지 않았는데 듣는 사람이 더 힘들어하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건 내 재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신념, 가치관을 적어보시는 건데 가이드를 드릴게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삶과 일의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저녁이 있는 삶, 혼자서 평온하게 방해받지 않고 일하는 것, 노력하고 열정을 다하는 삶.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이게 맞지, 이게 옳지, 이게 바람직하지, 이게 이상적이지 하는 가치관들을 쭉 다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3가지의 교집합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교집합을 하면 살면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한 개만 나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 개 나오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어떡하지? 난 이 중에 뭘 골라야 되지? 라는 것도 너무 행복한 고민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현실성 있는 것들 한번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꼭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한 가지 일만 하며 살지 않아도 되잖아요. 지금 당장에 해보고 싶은 일을 먼저 선택하시고 한 5년, 10년 정도 충분히 하다가 질리면 이제 그만두고 두 번째로 내가 찾았던 그 일 하면 되잖아요.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번째 스텝으로 넘어가 볼게요. 브랜드 기획하기인데요. 아래의 칸들을 채우면서 여러분들이 구상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구체화시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방향성이 흔들리는 것 같다, 잘 모르겠다 이럴 때마다 이 페이지를 찾아오시면 잊고 있던 초심이 이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도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롤모델 브랜드를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나는 이런 브랜드처럼 나도 내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고 싶어 라거나 내가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브랜드야 라는 게 있다면 한번 다 적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모베르웍스를 참 좋아해요. 그리고 오롤리데이도 좋아하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쭉 다 채워보시고요. 다음으로는 브랜드 키워드예요. 브랜드를 표현하거나 설명하고 연상되는 키워드를 모두 적어보세요. 형용사, 명사, 단어, 문장 어떤 것이든 좋아요. 그래서 잘 생각이 안 나면 앞에 적었던 첫 번째 스텝에서 자주 나왔던 단어들을 써도 좋고 여러분들의 브랜드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을 적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브랜딩, 마케팅, 디자인, 또 제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크리스천, 또 메시지, 또 전 항상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노하우들을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책, 이런 것들 쓸 수 있겠네요. 많을수록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브랜드의 꿈이에요. 브랜드의 철학이라고도 부르는데 여기 보시면 Y라고 적혀져 있죠. 왜에 대한 부분을 쓰는 거예요.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왜 프로젝트 J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꿈은요, 희망이라는 다른 표현이 있어요. 희망적인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젝트 J의 꿈은요, 나의 강점과 재능을 살려서 행복하게, 유익하게, 즐겁게 일하자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결국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 브랜드 하면은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한 번에 한 문장으로 써내려 갔지만 제가 절대 뭐가 특출나서 이걸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한 지 지금 이제 6년 차가 다 되어 가는데 6년 동안 고민하고 갈고 닦아서 나온 한 문장이에요. 그 전까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많은 수정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나온 슬로건이나 꿈이라고 할 만한 게 요거다
라는 걸 말씀드려요. 나는 왜 이렇게 한 문장이 안 만들어지지?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 문장을 써보세요. 여러 개를 쓰다 보면 그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택해서 내가 이걸 꿈꾸고 있어. 내 브랜드의 꿈은 이거야. 라고 말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는 브랜드 미션입니다. 여기 보시면 how라고 적혀 있는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 브랜드의 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방식, 방법들을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꿈꾸는 것들, 아주 이상적이고 좋은 그거를 사람들에게도 실제로 보여줘야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였구나 라고 공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건지를 한번 적어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아까 나의 강점과 재능을 살려서 행복하게 유익하게 즐겁게 일하자 였어요. 나의 강점과 재능을 어떻게 살려서 사람들을 그렇게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건지를 한번 쓰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강점 검사에 대해서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이걸 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가 포인트인 거예요. 유튜브 콘텐츠로 알려주자. 인스타그램 통해서 알려주자. 블로그 통해서 알려주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방식을 써보시는 거예요. 뭐가 행복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자. 어떻게 알려줄 건데? 책을 읽자. 책을 읽고 느낀 것들을 그리고 내가 적용한 것 알려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내가 가진 재능으로 이 시대에서 정말 유익하게 일을 하려면 남들에게도 도움되는 삶을 살려면 저는 글쓰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상세 페이지든 SNS든 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글쓰기에 대해서 내가 책을 보고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해서 알려주자. 이게 바로 방식이 되는 겁니다. 방식. 어떤 건지 좀 감이 오시나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엇으로 보여줄 것이냐. 정말 구체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글을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글 쓰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매일 글을 쓰면서 기록을 하면서 익숙해지면 훨씬 글쓰기가 수월해지겠다라는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이 다이어리를 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프로젝트 J는 캔들이랑 비누하던데 아니었어? 근데 왜 다이어리를 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꿈이라든지 미션에 대해서 제가 자주 얘기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런 다이어리를 출시해도 프로젝트 J 선생님이니까 다이어리를 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그냥 다이어리가 아니에요. 일을 하기 위한 다이어리인 거죠. 어떻게? 행복하게. 나에 대해서 이해하고요. 내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브랜드를 하고 싶은 건지를 이렇게 하나씩 단계별로 써오다 보면 다 이유가 있고 다 맥락이 있고 다 이렇게 연계가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정도 오시면.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설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쓰거나 제품을 판매하거나 모든 거에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하는 거구나 라는 설득이 돼요. 그래서 그 설득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또 여러분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한 지갑을 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브랜드 슬로건이에요. 앞에서 적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의 브랜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확실한 간결한 문장을 써보세요. 슬로건부터 생각하려고 하면 되게 추상적이고 예쁜 말만 사실은 쓰게 되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쓰면 되게 짜임새 있는 슬로건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앞에서 썼던 게 사실은 슬로건이거든요. 나의 강점과 재능을 살려서 행복하게, 유익하게, 즐겁게 일하자. 그래서 요거를 한글 버전 하나, 영어 버전 하나 이렇게 써주시면 좋죠. 한번 더 줄여서 해볼까요? 저는 그걸 달란트라고 표현해요. 달란트로 행복하게 일하자. 만약 이게 한글 슬로건이라면 영어로는 번역기를 돌려야겠죠. Let's work with my talent.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마음에 뭘 전합니다.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안 좋다는 거 아니지만 이유가 있어진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 이 말에 무게가 실린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이거를 더 짧게 줄인 것이 브랜드 이름이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지은 순서는 아니지만 예전에 지었던 이름이 사실 프로젝트 J예요. 사실 이걸 지었던 이유는 J는 지저스의 J고요.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프로젝트라는 뜻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의 향기라고 하는 건 사랑을 나누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름을 바꿀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가면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런 브랜드를 처음 시작한다라고 하시면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 순서대로 브랜딩을 해보시면서 브랜드 네임은 마지막에 정해보시면 어떨까
한번 팁을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컬러예요. 앞에서 적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의 브랜드는, 나의 컬러는 어떤 것들이 제일 나를 잘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적어보시면 됩니다. 아이보리, 브라운, 그리고 딥 그린 이렇게 세 가지 컬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브랜드 컬러도 한번 정해보세요. 자, 오늘의 마지막 스텝은요. 입니다. 골, 목표. 이 목표 설정이 세 번째에 오는 이유는 순서가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나 스스로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또 나라는 사람을 보여줄 그 브랜드를 어떻게 포장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게 다 맞춰야지만 사람은 실행을 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는 아이템은 있는데 뭐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실행을 잘 못하겠어요. 아이디어는 많은데 몸이 움직여주질 않아요. 이러는 이유들이요. 사실은 보통 이 브랜딩까지가 나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 않아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데 앞에서 우리가 1, 2단계를 꼼꼼하게 하셨다면 세 번째 단계에서 이제 목표를 설정해 두고 그 목표를 가지고 연간 목표를 세우고 월간, 주간, 일간 목표를 세워나가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파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인생 목표를 써보세요. 앞에서 적었던 나 이해하기 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서 이 한 번뿐인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난 이렇게 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인생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적었거든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그러니까 한 분야가 꼭 한 개만 평생 하자는 게 아니라 어떤 분야에 있어서 그냥 저 사람은 전문가야 라는 이야기를 저는 듣고 싶고 내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적어봤고요. 두 번째는 남편과 같은 취미를 가지고 즐기기예요. 이 같은 취미가 포인트가 아니라 즐기기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기록하기. 이런 것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아까도 보면 나의 강점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기. 뭐 이런 목표들을 세웠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다 보면 그 목표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었고 아까 제가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전문성을 위한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제작하고 발행하기. 그리고 이런 수치적인 목표도 좋습니다. 구독자 10만 채널로 성장시키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목표를 적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2단계는요. 이게 인생 목표였잖아요. 이번에는 올해의 목표를 적어보세요. 그래서 올해는 전문성을 어떻게 키울 수 있고 어떻게 전문가가 되어갈 것이며 어떻게 남편과 아니면 지금은 남자친구와 같은 취미를 즐길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올해의 목표를 쓰시는 거예요. 저는 일단 올해 2023년에는 구독자를 좀 욕심내서 5만 이렇게 적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전문가가 되려면 저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책 100권 읽기 이런 목표를 세워보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주 1회 콘텐츠 업로드 그리고 인스타그램 주 3회 업로드 이런 식으로 올해의 목표를 작성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월 목표입니다. 올해의 목표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매달 키워드를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독자 5만이에요. 이거 어떻게 달성해?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적어봐요. 어떻게 달성할 건지. 이거를 여기다가 1월에는 7,000명 이렇게 쓸 수는 사실 없잖아요. 그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이 구독자가 5만이 된다라고 하는 건 컨텐츠가 풍부해지고 질이 좋아진다는 거죠. 질을 좋게 하려면 책을 읽어야 되고요. 공부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양이 많아지려면 컨텐츠를 계속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요 목표가 되는 거예요. 유튜브 주 1회 컨텐츠 업로드.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유튜브 주 1회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만약에 2월부터 쭉 다 똑같다? 이러면은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나머지도 붙여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도 똑같아요. 이거 같이 할 걸 그랬다. 인스타그램 주 3회 이런 식으로 월간 목표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1월에도 책을 몇 권 읽는다? 만약에 1년에 100권을 읽으려면 12월이면 몇 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한 8, 9권씩 읽어야 되는 거죠? 너무 많은데 근데? 좀 줄여야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수정해 나가시면 돼요. 너무 많아. 이러면 80권을 12로 나누면 몇이지? 네, 한 달에 6권 정도예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한 달에 6권. 6, 7권이거든요? 6권. 다 지우고 복사해요. 이렇게 다 붙여놔요. 이런 식으로 월에 대해서 넣으시면 돼요. 만약에 퇴사 계획이 있다 이러면 여기다 쓰시면 되죠. 여기다가는 이제 퇴사.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자유 시작. 이런 거 적어 놓으시면은 이렇게 딱 한눈에 보이잖아요. 뭘 해야 될지. 그리고 여기 적어 놓으셨던 이 월 목표를 가지고 지금 12월이지만 자, 여기 먼슬리 키워드 있죠. 여기다가 적으시는 거예요. 아까 그 내용을 복사하셔도 돼요.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죠.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주간 목표가 나옵니다. 유튜브 주일회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적어야겠죠. 유튜브 주일회. 그 다음에 또 뭐 써요? 책 6권을 한 달에 읽어요. 그러면 여기 무조건 책 1권 읽어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다음 인스타그램 주 3회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주 3회를 언제 할 건지를 체크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를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체크하면 돼요. 일단 목요일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뭐 화요일에 한번 했으니까 토요일에 한번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놓으시면 내가 오늘 뭐 해야 되는지가 그냥 한눈에 보인다는 거죠. 매주 새롭게 무슨 인생을 새롭게 다시 태어나서 사는 것처럼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놓으시면 내 인생 목표에 따라서, 올해의 목표에 따라서, 월 목표에 따라서, 주간에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살게 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다이어리를 쓰면 멋진 어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약 파는 사람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제가 해보니까 다이어리라는 거, 플래너라는 걸 제가 한 번도 꾸준하게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했을 때 가장 꾸준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정말 유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 만든 다이어리니까 이렇게 한번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여기 생산성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앞으로의 영상들은 오늘만큼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거의 강의하듯이 소개를 드렸는데 툴에 대한 설명들이니까 간단하게 또 재밌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